스위치 온 별은양의 71P 그림 내 마음의 불을 켜라. 안녕하세요. 오늘도 별이 되고 싶은 영희가 71페이지에 풀베에 맺힌 물방울을 그렸습니다. 앞전 시간에 물방울 쉽게 그리기 기본 공식을 습득을 하고 조금 응용을 해서 풀립에 맺혀있는 물방울을 확대해서 그려볼 텐데요. 풀립에 맺혀있는 물방울은 물방울 속 비치는 세상이 있어요. 그것을 잘 표현해야 하는데 먼저 풀립의 위치를 잡으시고 둥근 물방울의 위치를 연하게 그려줍니다. 구도가 어느 정도 잡혔다면 중심이 되는 큰 물방울을 기본 공식인 빛의 방향을 잡으시고 글라데이션 기법을 사용해서 명암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물방울 아랫부분에 둥근 타원형 모양을 생각하시면서 물방울에 비치는 잎의 줄기를 그려주셔야 하는데 연하게 잎새 모양을 그려준 다음에 찰필로 부드럽게 문지른 다음 연필로 명암을 잡아가며 그려보세요. 이렇게 물방울 안에 작은 세상을 그리다 보니까 조금 신비스러운 느낌이 납니다. 잎새의 줄기가 꼭 나뭇가지처럼 생겼어요. 어릴 때 구 안에 작은 나뭇가지를 넣고 둥근 구슬을 많이 만들어서 팔았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도 그렇게 팔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꼭 그것을 그리는 느낌이에요. 물방울을 그리기 위해 제가 네이버를 검색하던 중에 보니까 지금은 잎새에 비치는 물방울이지만 국화꽃이 비치는 물방울도 있더라고요. 신기했어요. 정말 어떻게 물방울 안에 그렇게 또렷하게 국화꽃이 필 수가 있는지. 다음에 기회가 되면 그런 예쁜 국화꽃이 핀 물방울도 그려보고 싶습니다. 그림은 항상 대상이 정해진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그리고 싶은 것을 작가가 알아서 화가인가? 화가가 알아서 이렇게 태어나면 되니까. 그리고 또 그림은 그렇게 미술 재료가 많이 드는 것 같지도 않아요. 다른 유화나 이런 물감 같은 거는 비싸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연필 스케치라 연필만 있으면 못 그릴 것이 없어요. 조금 더 연필 스케치를 완벽하게 습득을 하고 다른 종류의 재료를 사용해서 그리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 그때 또 다른 종류의 그림에도 도전을 해볼까 합니다. 어느 정도 잎새의 줄기가 그려졌다면 물방울의 기본 형식인 빛, 그리고 가운데 부분의 타원형, 아랫부분의 밝은 부분, 그런 거를 생각하시면서 지우개로 그 밝은 부분은 지워주시고 찰필로 부드럽게 물방울 느낌이 나게끔 문질러 주세요. 물방울의 아랫부분인 그림자 부분도 연필로 진하게 그려주시고 그림자 부분도 역광이 있는 부분은 연하게 그렇게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작은 물방울을 그리실 텐데요. 물방울 공식 기억하시죠? 간단하게 제가 앞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물방울 그리는 공식 기억이 안 나시면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먼저 위에 빗부분을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글라데이션 기법으로 주위를 칠해 주시고 그리고 아랫부분에는 타원형 모양으로 바닥에 비치는 부분을 생각하시면서 약간 타원형으로 명암을 넣으시고 그림자 부분도 무채에 닿은 부분은 진하게 그리고 그림자에 비치는 부분도 역광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검게 칠하는 것이 아니라 빛이 비치는 부분 그 부분은 조금 하얗게 그렇게 표시하시면서 그림을 그리면 물방울 느낌이 많이 납니다. 이렇게 물방울에 명암을 넣은 다음 찰필이나 붓을 사용해서 물방울의 부드러운 질감 그것도 살려주세요. 이렇게 물방울을 계속 그리다 보니 눈을 감아도 물방울이 보입니다. 물방울 그리는 공식 동그라미, 빛 부분 표현하기, 글라데이션 기법, 그리고 가운데 부분 타원형, 그림자 부분 역광 요것만 암기하시면 어떤 물방울이라도 금방 잘 응용해서 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물방울은 이제 다 그렸는데 풀립 모양을 어떻게 또 표현을 해야 할지 좀 난감하네요. 풀립의 모양을 그리실 때에는 상세하게 그리는 것보다는 물방울을 돋보이게 대략적인 형태만 잡아주시고 어둡고 진한 명암을 살려서 그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그림 주제는
풀잎에 앉아있는 물방울이기 때문에 제가 물방울 그리는 방법은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렸고요. 풀잎은 따로 제가 설명을 하지 않고 그림만 그리겠습니다. 풀잎은 배경 부분이라 대략적인 형태만 잡아서 명암만 사진과 비슷하게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바깥 부분은 조금 진하게 명암을 넣으시고 물방울이 있는 가운데 부분, 그 부분은 약간 연하게, 그리고 물방울 주위는 약간 선명하게 그렇게 명암을 넣어서 배경 처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명암을 넣으실 때도 풀잎의 결 방향을 생각하시면서 그 명암을 나뭇잎 결 같은 거를 생각하셔서 명암을 넣어 보세요. 영상만 계속 보고 있으면 지루하시죠? 그래서 제가 마음으로부터 부자가 되는 방법, 그거를 알려드릴게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당신은 부자가 아니다. 왜? 부자인 사람에게 당신은 부자인가요? 라고 질문을 하면 과연 부자는 뭐라고 답할까요? 아직 부자가 아니라고 답을 하겠죠. 왜냐면 나보다 부자인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고쳐야 됩니다. 어떻게 고쳐야 되느냐? 그래서 제가 명언 5가지를 찾았어요. 그 명언 중에 하나, 처음부터 만족하다고 느끼면 완벽하다. 둘째, 행복하다고 생각하면 행복하다. 셋째, 영혼이 풍요로우면 풍요롭다. 넷째, 사고와 감정이 풍부해지면 당신은 부유한 사람이 된다. 오, 괜찮은데? 다섯째, 가능성에 따라 당신만의 인생을 살고 있다면 부자처럼 느끼고 행동하라. 좋은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아오면서 이런 명언들을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그래도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또 제가 다른 걸 찾아봤죠.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 이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인간은 태어난 것만으로도 행복한 것이다. 신은 완벽하기 때문에 실수를 하지 않는다. 따라서 그런 신이 만든 인간은 완벽하다. 아이들은 그 자체만으로도 완벽하다. 신이 만든 완벽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아이들을 믿어라. 지금도 행복하지만 남에게 도움을 주고 사는 것도 행복하다. 세상을 살아갈 때 게임의 법칙을 잘 익혀라. 욕망이 성공으로 가는 길이다. 여기에서 신이 욕망을 만들었다고 그럽니다. 욕망을, 그러니까 성공을 내가 원하느냐 원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문제이다. 성공을 내가 원하면 성공을 하는 것이고 그냥 편하게 살고 싶으면 편하게 사는 것이고 그런 건가 봅니다. 그리고 인생을 살아갈 때 앞으로 돌진하면서 문제를 푸는 거죠. 더 열심히 노력하면 됩니다. 목표를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라. 그러면 행동에 대한 보상을 받는다. 극복하겠다고 노력하면 문이 보이고 아이디어가 생각난다. 그럴 때는 바로 실행하라. 불안해서 도망가려고 하면 불안이 떠나지 않는다. 회피하면 똑같은 문제를 계속 풀어야 한다. 다음 생에도 그 다음 생에도. 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신이 배우길 원하기 때문이다. 헐, 제가 쓸데없는 얘기를 했습니다. 요즘에 좀 불안하고 그래서 도망가고 싶은 생각이 좀 많이 드는데 도망가지 말라네요. 문제를 해결하랍니다. 헐. 아무튼 열심히 살아가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는 도중에 그림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진을 보시면서 어두운 부분과 밝은 부분, 명암을 한 번 더 체크해 주시고 진한 부분은 더욱더 진하게, 연한 부분은 조금 더 연하게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 번 더 명암을 봐주시면 그림이 훨씬 좋아 보여요.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클릭해 주시고요. 다음 영상은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강아지 코 부분 영상이 검색을 해도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강아지 코 부분, 그 부분을 그려서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